자, 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보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개발 관련한 좀 좋은 얘기 없으신가요?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스타트업 혹한기. 네. 윈터 이즈 커밍. 그렇습니다. 그 YC 컴비네이터 이야기, Y 컴비네이터 글 보셨어요? 아니요. Y 컴비네이터? 이거 한번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일단 그 원인이. 네. 일단 뭐 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한 7-80% 떨어지고 마이너스 7-80%, 그리고 이제 쿠팡도 한 마이너스 70에서 80% 정도 최고가에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건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숫자보다는 스토리로 많은 투자금을 얻어냈는데, 그 스토리로 더 이상 투자를 받아내기는 좀 어려운 그 시즌이 되었다. 그리고 스토리는 단물이 빠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를 내서라도 이제 매출과 사용자만 늘리면 된다라는 식의 성장 방법도 이제는 투자사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할 거고, 그리고 한동안은 투자 그 심리가 위축될 거기 때문에 예전만큼 투자를 받기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고평가 받기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까지는 다들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될 수도 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 온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의 좀 핵심 내용인데, 이게 이제 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아닌데, 좀 이제 높으신 분들 혹은 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뭐 건너서. 예. 막 예전에는 매출 막 얼마 나오지 않아도 몇백억씩 투자 받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기업 가치를 되게 고평가 받기도 했었는데, 그 지금 투자를 준비하시는 제 지인들이 속 있는 회사들한테 여쭤보면은 작년이나 올해 초에 했던 계획에서 많이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좀 생각했던 것보다 저평가 받으면서 투자를 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 회사도 한 군데 알고 있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그 스타트업 개발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하면 돈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잘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움직일 것 같은데, 그냥 인원수만 폭발적으로 늘려나간다거나, 그냥 아니면은 대충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같이 일할만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예전 같진 않을 것 같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테크 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개발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금 회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러긴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회사에 지금 사실 스타트업 중에서 엄청나게 영업이익 내면서 성장하는 회사들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투자금으로 사실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마케팅이랑 개발자 채용에 돈을 쓰고 있는 건데, 투자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렇게 사실 돈을 쓰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 연봉을 줄이진 않을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서 수영장에 물이 빠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팬티를 입었냐 안 입었냐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팬티를 입었냐 안 입었냐. 뭐 저는 사실 뭐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잘은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좀 보다 보면은 유튜브 같은 거 콘텐츠나 이런 거 좀 보다 보면은 요즘에 뭐 제2의 닷컴 버블 시기가 올 것이다. 네네. 뭐 거의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우선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이런 투자 받고 이런 거가 뭐 당연히 저한테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경기가 왜 안 좋아졌는지가 우선은 좀 궁금해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인터넷 기사 같은 걸로만 본 거라서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들으시는 분 알아서 걸로 들으세요. 나 따로 공부하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예, 예.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냥 이자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돈을 이제 갚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저리에 돈을 빌려서 여러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대출 원금을 갚는 형식으로 가야 되니까 현금이 많이 이제 은행 쪽으로 돌아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도 아무래도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빨리 이제 대출금을 털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안정적인 상품들 네. 쪽으로 투자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은행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주가 네. 대부분일 테니까 보통 그렇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는데 굳이 투자를 하냐 리스크를 굳이 투자를 할 수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은행 이자도 지금 이제 뭐 예전에는 은행 이자가 1%대였다가 예금 이자 이런 게 지금 이제 2%, 2.5% 좀 새마을금고 이런 데 3%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저 3%대 적금 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주식에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3%에서 4%가 가능한 혹은 이제 주식이나 그 배당주나 채권 같이 이제 5% 이상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하는 게 안정적이니까 옛날에야 1%니까 사실 네. 이거 있으나 마나한 돈이었다고 그쵸. 하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이 이제 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올해 초나 작년만큼 이제 막 투자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활기를 띠지는 않을 것 같다.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하도 투자가 그냥 웬만큼 좀 스토리가 괜찮고 숫자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인다 싶으면은 일주일 만에 투자 결정한 적도 있었다. 막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투자 처우를 뺏기는 이제 경우도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보이면은 거의 이제 막 무분별하게 계속 투자를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는 옛날처럼 2주 만에 결정을 내린다 이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이든 되게 이제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하겠다. 너네 진짜 망하지 않을지 혹은 꼬꾸라지지 않을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성장할지를 되게 면밀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투자자분들이 너네 이 정도 기업 가치 아닌 것 같다. 자, 너네 회사 기업 가치 1,000억이고 그 중에 지분 10%를 우리가 살게. 그러면 이제 100억을 투자 받는 거니까. 네. 올해 초였으면 분명히 한 1,000억 정도는 기업 가치가 됐을 건데 지금 하반기에는 한 700억, 600억 이런 경우도 생기면은 똑같은 지분 10%로 올해 초였으면은 이제 100억을 투자 받는 거고 하반기는 60억에서 70억 정도로 투자 받는 거니까 한 번 전달한 지분은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회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회사가 과연 예전처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채용을 할까? 이제 큰 대기업들은 체력이 되니까 괜찮은데 시리즈 A에서 B 정도 되는 회사들은 이거 내년 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총알을 조금 아껴 써야 되겠다. 혹시 모를 걸 위해서. 사실 또 이제 개발자 몸값이 또 비싸다 보니까. 이거 그런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죠? 누가 요새 그 아웃스탠딩에서 어떤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네. 여기에 댓글이 그래서 다들 난리였어요. 지금 개발자의 몸값이 거품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아티클이었는데 네. 이렇게 다들 난리였어요. 개발자 그동안 얼마나 박봉이었는데 이제야 좀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데 거품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연봉에 거품이 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스위치를 켜놓은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요? 아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사실 개발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거품인지 아닌지 잘 평가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땡길 수 있을 때 땡기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여전히 스톡 옵션의 가치는 저는 굉장히 이제 높다고 평가되는데 네. 현금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 돼가지고 회사에서는 오히려 현금 대신에 스톡 옵션을 보상으로 주는 게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현금이 중요하니까 현금 대신에 스톡 옵션으로 준다. 보상 체계를. 네, 보상 체계를. 뭐 물론 현금이 있는 데는 당연히 이제 그 스톡 옵션 풀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전히 현금을 더 많이 쓰시겠지만 막 지금 개발자들 연봉 보면 8천 막 1억 이게 그냥 막 되게 흔하게 들리는 숫자니까 그럼 이제 5명 흔히 말하는 좀 좋은 개발자 5명 뽑으면은 1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4억에서 5억 정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서 4억에서 5억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예. 이게 막 매출 100억에 영업이익 10% 내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스타트업 분들. 힘들죠. 네, 그럼 이제 뭐 나 10억 버는데 이제 개발자 이제 더 채용해서 딱 5명 뽑았더니 이제 영업이익이 10억이 아니라 이제 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네. 물론 이제 그 5명을 뽑음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 아니라 이제 150억, 200억으로 그쵸, 올라갈 그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뽑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투자죠, 그것도. 투자죠. 투자를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 투자 회수가 안 되면은 5명만큼은 사실 거품이었던 거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서비스 성공하기 위해 사실 이제 개발만 잘한다고 서비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개발자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되겠죠. 우리 회사가 100억에서 150억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개발자 분들한테 투자한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대표님들이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생각하시진 않을 건데 이게 맞나?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근데 뭐 그러니까 저나 이제 동욱님의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경험으로만 보자면은